우리나라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꿔간 결과 경제와 민생은 추락하고 안보와 외교는 심각하게 망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을 훼손함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엉터리 좌파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과 귀족 노조, 민노총의 힘을 실어주는 반기업 정책을 펼친 결과 경제가 크게 망가지면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률 추락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유례가 없던 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망치기로 인해서 주가는 2000선 밑으로 떨어졌고 환율은 달러당 1,200원대를 넘어섰으며 금값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로 세금이 덜거치는 그런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을 올해 470조 원보다 무려 60조 원이나 불어난 530조 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구 돈을 뿌리는 포퓰리즘을 하겠다는 속셈인데 이렇게 미래 세대의 빛을 늘리고 국가 재정 공정성을 심각하게 망가뜨리면 국가 신용 등급은 떨어질 것이 틀림없고 과거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찾아와서 회복 불능의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과 미사일을 저지하는 데 완전히 실패해서 우리 안보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북한은 특히 삶은 소대가리, 겁먹은 개라면서 대한민국과 우리 대통령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마구 나르는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말 한마디 못하고 저자세로 일관하면서 대한민국의 품격과 국민의 자존심은 마구 짓밟히는 기가 막힌 상황이 처해졌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한미 동맹의 파열음을 일으키고 일본과의 외교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여기 중국과 러시아의 정찰기가 우리 영공을 마음대로 침범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4강 외교에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4강 외교에 모두 실패하면서 아무나 흔들어대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국정 실패는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 정책 때문인데 특히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내정한 대목에서 대한민국을 좌파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의도가 확실해졌습니다. 조국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으로 이런 인물을 대한민국의 법질서 수호를 총괄하는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데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조국이 만들고 팔았다는 우리 사상 제2호에는 남한 사회에서 혁명은 무장봉기 없이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 말지산, 남노당, 인혁당 등의 활동가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등 충격적인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산업행 관련자들을 특별 사면했을 때도 총책인 백태웅, 박노해 등은 준법서약서를 작성 서명했지만 조국은 지금까지 전향이나 반성의 뜻을 발휘한 바가 없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20대의 뜨거운 심장과 같은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듯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대한민국을 전복을 하려고 했던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 강행한다면 이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결정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정치 사회적 후폭풍을 문재인 대통령이 고스란히 모두 떠안아야 할 것이고 역사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은 국민들이 이미 모두 잘 알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는 단순히 현 정권의 비판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망치고 있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폭주를 막고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줄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전망이 달려있는 역사적인 선거인 만큼 우리 우파 정치 세력은 희생과 헌신의 마음자세로 우파 통합을 이루어서 깊이 있고 승리해야 합니다. 우파 통합을 이루려면 우리 모두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우파 세력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원내 제1당인 만큼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분열된 보수 우파를 통합해야 하고 내년 총선에 우파 단일 후보를 내야 할 것입니다. 우파 세력이 서로 자기 중심의 통합만 외치고 사심을 버리지 않는 한 내년 총선에서 패패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우파는 좌파의 장기 집권을 사실상 도와주게 되어서 역사와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파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승리하려면 각 지역에서 통합 우파 단일 후보를 뽑고 정치 지도자급 인사들이 금지에 몸소 나가는 두 가지 방안이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파 정치 세력이 통합할 경우에 반드시 지분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또 분열하고 반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국민 마음은 영원히 떠나갈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파 통합을 위해서 지분을 나눌 것이 아니라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우파 정치인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지역에 누구든지 신청하고 뛸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해서 국민의 뜻대로 국민의 뜻을 물어보는 국민 경선을 통해서 우파 단일 후보를 뽑아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들과 붙게 해야 하고, 그렇게 국민이 원하는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이 선거에 나와야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파의 정치 리더들이 보수 정당이 처한 현재의 위기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끼고 위기 극복을 위해서 마음을 비우고 나를 던지는, 희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국민 사이에 대선 주자로 인식되는 인사들, 특히 상대적으로 양지라고 평가되는 곳에서 다선을 했던 중진들이 차기 총선에서는 금지로 출마하는 선당 후사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거 구도상 수도권의 승패가 가장 중요한 만큼 우파를 대표하는 얼굴들이 대거 수도권의 험지에 나가서 싸워야 국민들이 우파 보수의 변화하려는 노력과 진정성을 인정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도급 인사들이 이런 정도로 정치 생명을 거는 각오를 보이지 않으면 우파가 내년 총선에서 현재 여당을 이기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경제 분쟁이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에서 보여줬듯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경제가 망가지고 국가 재정이 파탄이 나든지 말든지, 아니면 우리 안보와 외교가 치명상을 입든지 말든지 퍼주기식 포퓰리즘을 펼치고 보수 분열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선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파 보수 정치인들이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자신의 승패를 초월하는 자세로 선거에 임하는 애국심과 애당심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분열된 보수의 통합, 그리고 내년 4월 총선에서 우파 승리를 위한 소중한 시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